안녕하세요. 뉴스핌 KYD 총선 출마자 인터뷰. 저는 정치부 지혜진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에 나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후보님 자기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지역인 용산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용산 토박이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행정 전문가, 도시성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산이 키운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거 준비가 좀 한창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요즘 돌아다니면서 느끼시는 용산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 심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중요한 어떤 선거에 표심이라고 할까요? 표심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용산의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심판의 기운이 강하고요.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아주 정말 안타까운 네. 사건인데 그 참사에 대한 무책임한 그러한 정부의 여당의 태도에 대해서 특히 또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표심이 강한 지역이라서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좀 지역 돌아다니면서 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좀 어떤 말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주민들께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거는 좀 제발 네. 좀 승리해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이제 같은 맥락이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이 이전에 오므로써 상당히 불편해졌다. 불편해졌다. 예, 교통도 많이 밀리고 집회 시위가 중요한 권리죠. 그런데 주택가에서 이루어지고 주말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좀 소음 때문에 공해가 심하고 그러니까 좋은 집회지만은 집회가 보장되어야 되지만은 주민들한테는 아주 피해가 심하고요. 무엇보다도 용산은 개발의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대통령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용산공원, 용산국가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시민품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제때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경호 문제로 인해서 과연 재개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오늘 지금 용산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봤는데 조금 옛날 도시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여기가 만리제 고개 쪽이라고 했는데 이쪽 동네는 좀 분위기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지역은 사실 재개발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이 청파동 지역에 많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더뎠습니다. 재개발 자체가. 그래서 이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은 이제 봉제 공장이 예전에 서울형 도시 산업이죠. 봉제 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많이 쇠퇴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봉제 공장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을 이끌었고 한때는 서울의 성장에 중요한 어떤 산업이었습니다. 도시형 산업인데 이런 산업이 좀 다시 한번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그 강점을 가진 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봉제 산업이. 그래서 이런 지원책이 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재개발과 일자리,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구나. 후보님께서는 이제 지난 총선에서 용산에 이제 전략공천 되셨다가 이제 4년 동안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셨잖아요. 약간 절치부심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 같은 거 좀 한 말씀 해주세요. 4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30년 공무원 생활하다가 아까 용산의 토박이다, 그리고 또 용산에 필요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재개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임자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사실 민주당에 영입돼 가지고 4년 전에 전략공천 받아서 출마했는데 아쉽게도 0.66% 890표 차이로 석패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부족했습니다. 제가 시간적으로도 부족했고 민심을 파악하고 저를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구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정말 용산 곳곳을 누비고 용산 국민 여러분과
대화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용산의 현안이겠죠.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4년 동안 용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여기가 이제 말씀 아까 잠깐 주셨는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좀 이전하면서 정치적인 상징성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좀 심판론에 대한 그런 여론 같은 게 조금 지역에 좀 있는지. 언론에서 비춰지면 이제 뭐 신정치 1번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대통령실이 이전해 옴에 따라서 정치적 위상, 어떤 관심 지역이죠. 위상이라고 해서 관심 지역이 되었습니다. 용산이요. 그래서 특히 이번 총선에서 어느 지역구보다도 못지않게 이 윤석열 심판에 대해서 상징이 되는 공간이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 부분이 그 지역구가 여기 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표심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곳이 용산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산 자체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심판의 기운이 결국은 총선의 의미가 중간 성격적 의미에서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심판이거든요.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그 부분은 용산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 심판이 분명히 표심이 나타날 곳은 용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4년간 일이 많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었고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발생한 지 500일이 지났다라는 소식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00일 500일 그렇죠.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사 이후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참사 이후에 달라졌다기보다도요. 부책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이나 뭐 사법법 책임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상당히 그것도 시간이 500일 동안 아직도 1심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 유권자들의 마음이 있고요. 특히 또 하나는 이번 선거의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공천한 분은 저의 상대 후보죠. 그 당이죠. 그 상대 후보라기보다 정확히 당이 될 건데 그 당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결국 1차적인 국민 안전의 책임이 정부,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부터 광역, 서울시, 국가가 있는데 공공기 정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용산부터 심판하지 않을까. 저는 자치단체도 심판에 하는 데서 중요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장도 지금 보니까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사실 지금 4년 만에 또 리턴 매치 같은 후보 이제 4선의 권영세 의원과 이제 리턴 매치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럼 좀 더 자신이 있으시겠네요. 자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민심이 중요한데요. 사실 여긴 용산은 그동안 보수가 많이 보수 진영이죠. 당선된 곳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진보 진영, 민주 진보 진영의 표심을 합치면은 사실 그렇게 불리한 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보가 다양한 정치세 당당히 입후보함으로 해서 표가 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은 아직도 희망이 보수와 진보로 볼 때는 진보 지형이 아직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만큼은 용산에서는 저 강태환이 열심히 뛰었고 또 그런 윤석열 대통령실의 이전과 이태원 참사 그런 다양한 부분의 변수들이 사건들의 변수들이 무책임한 거 그리고 소통하지 않고 무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표심을 작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한남동이나 이촌동 같은 경우는 보수세가 조금 강한 지역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후보님만의 좀 필승 전략 같은 게 세우신 게 있으시다면은 보수세가 강하다지만 정확히 보면은요 용산은 중도층이 두껍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결국 중도층의 표심이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부분, 능력 있는 부분이 상당히 표심을
표심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일해본 사람입니다. 서울의 30년을 성장 과정을 함께 했던 중요 정책 과정에 함께 참여했고 또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경험과 실력이 유권자들이 용산 구민 특히 아까 한남동이나 이촌동 이런 부분에서 저를 평가해 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가 그분들한테 그쪽 지역 유권자분들한테 저를 알릴 수 있고 또 저를 선택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후보님 이번에 지역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거는 대통령실의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용산 국가공원이 언제 열릴 것인가, 대통령실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더뎌질까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음, 교통 이런 문제들이 그 개발의 문제가 더딜 거라는 우려도 하고 있고요. 현실화되지는 않지만 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요. 지역에 돌아다니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이전에 따라서 빨리 용산국가공원이 다시 온전한 공원으로 복원, 시민의 품에 와야 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래된 도시로 인해서 재개발의 수요가 이게는 많다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재개발이 도시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산 국가공원도 역시 개발입니다. 그것이 가다서다 반복하고 항상 그래픽 디자인만 그리는 조감도만 그리는 지금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진짜 속도를 내서 글로벌 기업도 유치되고 서울의 성장의 엔진이 되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용산 구민들한테는 병원이나 학교들이 유치돼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돼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결국은 이 경부선과 경의중앙선이 용산을 동서로 남북으로 가르고 있거든요. 우리 민주당이 대표 발의를 해서 도시철도 지원법이 만들어졌는데요. 하루속히 또 이 지하가 이루어져서 지상에 있는 상업지역과 공원으로 개발이 돼서 용산이 하나의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통합된 공간이 만드는 게 중요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22대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좀 꼭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현재 의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또 안전사고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법이 다시 제정되도록 이렇게 저도 노력하고 싶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하고 싶은 거는 저는 도시행정 전문가입니다. 또 용산에 필요한 그런 아까 제 공약한 사업들이 결국은 지역 단위로서는 끝날 수 없고요. 해결할 수 없고 국가가 같이 정치가 같이 해결할 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진하고 싶은 게 저의 국회에 입성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부분 하나는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시기에 좀 정치가 지금 현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까 제가 지금 맨 마지막 부분 얘기인데요. 정치는 결국은 저는 공익이라는 얘기를 30년 공익이라는 부분으로 행정을 해왔는데 공익은 함께 잘 사는 거, 퍼블릭이죠, 퍼블릭. 그분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행정이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자들과 같이 가고 또 어려운 분들 같이 가고 그래서 사회 자체가 통합되는 그러한 거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특히 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한계를 많이 느꼈었어요. 입법 과정이 결국 최고 국가 정책 과정은 입법이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정치인으로서 포부도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입니다. 저는 어떤 국민을 위해서 특히 저희 용산 지역구의 구민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말 현장의 답을 찾는 심정으로 답을 찾겠다는 입장으로 계속 제가 입성하더라도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호흡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으로 정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주민들과 또 이제 또 인사를 하러 가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용산 후보로 나온 강태웅 후보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